안녕하세요. 이미지가의 지진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 디지털 임상 도입에 따른 단계별 비용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현재 디지털 덴티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보급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디지털 덴티리스트를 잘하고 세미나에서 본 것 같은 대단한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기를 사야 되고 모든 교육을 받아야 되며 또한 그 교육을 모든 직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대부분 한 4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국내 치과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이죠. 또한 대부분의 교육 내용이란 것은 치과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기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하고 보편적으로 디지털 덴티리스트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위에 3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무엇을 사야 하며, 또한 비용이 얼마나 소모되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즉 공황 스캔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임상을 하시게 되면은 디지털 기공, 즉 디지털 스캔을 하였을 때 잘 만들어주는 기용서가 어디 없나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것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디지털 임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본다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르코니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덴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PFM을 만들 수도 있고 전화 고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스크류 고철이나 하이브리드 보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보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날로그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게 얼마나 이전 아날로그에 비해서 효율적이냐, 효용성이 있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일부 보철이나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만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그게 생산성이 얼마냐에 떠나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적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지르 관련된 보철은 모두 모델리스 기공을 합니다. 심지어 전화기어도 모두 다 그렇게 진행하죠. 하지만 PFM이나 덴처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제작을 합니다. PFM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메탈 밀링기나 이런 것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되는 비용과 거기에 따른 작업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매주를 맡겨서 아날로그 기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에 그런 것들은 예전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죠. 예전에 만약에 선생님의 병원에 이런 환자가 당일 찾아왔다고 하고 이런 환자분들께서 나 오늘 꼭 수술하고 나 오늘 꼭 치아를 입안에 놓고 가야 된다고 하면은 되게 망설여지실 겁니다. 복용은 없을 뿐더러 치아 상태는 좋지가 않죠. 그리고 아래쪽은 어디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임상을 통해서라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과정들이 좀 있지만은 이런 환자가 온다 하여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당일날 저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는 많은 과정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수술하기 전에 스캔을 해서 왁스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왁스림은 이제 프린터하는 거겠죠. 그리고 수술 중간에도 여러 번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런 치아가 들어올 텐데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거리입니다. 저런 환자가 나에게 왔다고 해가지고 당일날 저렇게 해준다는 거는 상담하자마자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죠. 물론 선생님의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가능한 시대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사야 하며 얼마나 드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사냐고 물으신다면 다 사면 좋습니다. 스캐너, 3D 프린터, CAD 소프트웨어, 밀링기, 심지어 모델용 스캐너를 사면 좋죠. 선생님들께서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보는 아주 큰 케이스들 혹은 이전엔 불가능했을 텐데 이젠 가능해 보이는 케이스들 혹은 앞에 있던 케이스들 이런 것들은 모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대략 비용은 한 3억 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3억 원 가까이에다가 당연히 그에 따른 적절한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표로 만든 건데요. 단계별로 나누어서 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는 구강 스캐너를 구입할 수 있고요.
2단계는 구강 스캐너와 더해서 이제 3D 프린터를 구입하였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구강 스캐너와 3D 프린터, 그리고 밀링기를 구입하였을 때 얘기입니다. 3D 프린터를 구입하였을 때는 일반적으로 임시치아나 혹은 수술용 가이드, 혹은 모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만 구입한다고 하면은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대략 지금 현재 나오는 구강 스캐너가 저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스태 선생님과 원장님께서 약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교육 비용이 들죠.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외주를 통해서 고철을 만드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날로그로 러버 임프레션 뜨는 것이 구강 스캐너로만 변경됐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병원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적절한 기용소를 찾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구강 스캐너로 내가 스캔하였을 때 주는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좀 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거나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3D 프린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3D 프린터를 사게 되면은 스캐너 외에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3D 프린터의 구입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D 프린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료나 이런 것들의 운영 유지비가 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가이드를 내가 출력하거나 혹은 임시치아를 출력하더라도 모두 이 디자인을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용해보신 선생님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거나 혹은 치아를 디자인만 외주를 주고 그 외주 파일, 디자인된 3D 파일을 받아가지고 원내에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가이드 쪽은 많은 서비스들이 꽤 나와 있는데요. 치아 쪽은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기공업계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가이드를 만드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서비스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임시치아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서비스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나 혹은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는 병원에서는 하시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간다면은 이제 밀링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밀링기를 구입했을 때부터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혹은 지르코니아 고철을 직접 제작할 수 있죠. 이때부터는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헤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가이드를 제작한다면 가이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스캔하는 인력만 필요하고 약간의 3D 프린터 후 처리하는 인력만 필요했지만 이때부터는 이런 모델리스트 기공에 어울리는 고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가이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밀링기를 샀고 헤드 프로그램을 샀고 기공사 선생님도 고용하였다면은 스캐너를 하나 쓰는 거는 그 인력이나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스캐너 2개, 3개, 가능하다면 3개 정도에서 나오는 물량이 되었을 때 그 디자인 인력이라던가 혹은 밀링기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꽤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비 유지 인력 비용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이제 기공사 선생님이나 추가단 선생님들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인력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모처럼 다 만들 수 있고요. 구입한 장비에 따라서 지르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 만약에 메탈을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면 PFM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걸 갖추면 좋지만은 장비 구입이라든가 운용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치과 평균 매출이 월 매출이 대략 한 5천 내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스캐너 2개, 3개를 구입했을 때 그보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꾸미는 것은 월 매출이 한 2억 넘어가는 병원에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원장님들께서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장비를 사고 직접 장비를 다루고 이런 것에 흥미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임상 수준이나 모철의 결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고요. 대신 단점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원장님은 직접 진료를 하실 때 경영에 가장 큰 도움이 되며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이런 장비들도 내가 구입한 비용에 비해서 최대한 생산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병원 매출이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디지털 임상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지털 임상은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총 비용이 내려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당연히 구입하는 비용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교육에 대한 비용도 내려갑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산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5명이 인원이 일해야 됐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3명, 어느 순간부터 1명이 인원이 일해도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일부 품목은 환자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스캐너나 3D 프린터 이런 걸 구입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입 비용 혹은 교육 비용만 들어가고 그 효율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두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죠.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이런 디지털 임상이라는 걸 도입할 때 생산성, 즉 이걸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처나 혹은 일반적인 강의에서는 무조건 사면 좋다, 사면 많은 걸 할 수 있다, 사면 막 환자들이 엄청 좋아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디지털 임상을 한다고 해서 환자들은 알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뭉숭뭉란해지고 많은 교육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경영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최대한 나에게 효율적이고 생산성인 단계까지 디지털 임상을 도입해야 되는 거죠. 생산성의 측면을 얘기하자면은 예전에 전통적인 임상 체득에서 우리가 15분의 시간이 걸렸다면은 일반적인 임상 체득에서 공항 스캔을 통해서 임상 체득하면 대략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대략 한 3배 정도 시간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보는 것과 같이 46번 임플란트에 대해서 임상을 체득한다고 하면요. 영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교합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하하 스캔하고 하하 추가 스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스프레이 도포를 하고 대합치 스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식을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매우 숙달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러버 임프레션 뜨면은 러버가 붙는 데만 5분이 걸립니다. 상당히 시간 차이가 나죠. 러버에 붙고 그리고 환자가 오고 믹스하고 이런 시간과 비교하자면은 중앙 스캔을 통해서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된다는 말은 그 직원이 단위 시간만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의미는 나는 더 적은 직원으로 더 많은 환자를 본다. 즉,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장비나 디지털 임상 도입을 통해서 충분한 생산성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즉,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거죠. 기공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인 생산을 통해서 기공을 하였다면 우리가 완전 모델 프리에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 기공 실장님이 혼자 계셨을 때도 대략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한 달에 한 150개, 200개 정도 디자인하고 임플란트도 300개 이상 디자인하였으며 가이드도 50개 이상 디자인하고 임시치아도 수십 개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다 출력화하였죠.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완전 모델 프리로 하였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모델 프리 기공을 하였을 때 단계적인 것 혹은 종류별로 하는 건데,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모델 인상과 구강 스캔과 러버 인상을 동시에 체득해서 이 두 개를 혼합해서 하는 방법이죠. 지금도 전압보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인데, 모델도 출력해가지고 거기에 적합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캔바디 지그라고 스캔바디에다 리버스로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지그를 통해서 만들어서 픽처 위치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스크류 타입 보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 네오 포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엄상원 원장님이 보여주시는 해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넘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보철만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모델도 출력하지 않고 모델도 붙지 않고 또 무엇보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디자인하고 밀링기에 출력하는 끝입니다. 기공사의 업무가 많이 좀 바뀌게 된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예전보다 3배, 4배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3배 정도 생산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기공소가 없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즉, 내가 이렇게 새롭게, 부강 스캔을 통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있던 기공소는, 잘 모르거나, 혹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공소가 나를 잘 리드해주기 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은, 기공소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기공소에서 아는 것 이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상 같은 경우는 기공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소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 거기까지만은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점점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긴 원인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병원과 기공소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정보 전달 시스템의 부재인 거죠. 예를 들어, 병원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도 있고요. 기공소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것이든 간에 낮은 곳에 맞춰야 됩니다. 동시에, 양쪽 다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양쪽 다 모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디지털 인상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많은 자료를 보여주시거나 이런 원장님들은 다 원내 기공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원내 기공소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도 어떻게 전달해줄까,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거라고는 전화, 카톡, 아니면 이메일 정도가 다죠. 예전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은 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저희가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는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시가를 디지털 전환시켜가지고 기공소와 제작사들을 연결하고 최대한 그들 사이에 정보를 좀 전달하게 합니다. 정보가 잘 전달되는 루트를 만들면은 원외 기공소도 원내 기공소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이든 기공소든 양쪽 다 디지털 임상에 대한 수준을 되게 높여놓으면은 별다른 대화나 별다른 합의나 이런 거 없이 원활하게 디지털 임상이 진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지털 임상을 도입할 때 어떤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요. 가장 먼저는 절대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세미나에서 이런 거 보고 왔어. 하이브리드 고철을 엄청나게 멋있게 하더라. 전압 고철을 하는데 가이드를 몇 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는 안정적인 교합을 가진 한 1의 30 정도 임플란트라든가 자이즈 크라운, 인레이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치과 측은 대략 한 30분에서 30분 정도 강의만 있으면은 기공소 측이 이걸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캐너가 좀 스캔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스캐너가 아주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교합이 살짝 불안정한 치아에 대해서 도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스텝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병원, 스텝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스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공소 측도 구강 스캔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불안정한 교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해야 되는 게 교합이 불안정한 치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전압 보철이나 아니면 그에 가까운 보철들이죠. 이런 것들은 병원이나 기공소나 이 불안정한 교합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디지털 임상에 대한 강의는 약간의 치과 쪽 강의, 그리고 대부분의
기공에 대한 강의이고요. 그 중에 고급 과정은 대부분이 불완전한 교합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이 능숙능란해진 상태에서 이런 교합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식가나 기공소나 서로 다 양측 이해한 상태에서 3번 과정을 진행하면은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말을 정리하면은 실제로 지금 디지털 임상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속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사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 사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들이 점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기공소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기공소를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하는 시덱스를 가보셨다면 예전에 비해서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서 놀라셨을 겁니다. 예전에 시덱스에 갔을 때는 치과 산업은 대부분 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 관련된 기업만 모두 다 이제 시덱스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올해 시덱스부터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가이드나 혹은 아니면은 스캔, 아니면 투명 교정에 관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스, 병원을 경영을 도와주거나 혹은 진료를 도와주거나 혹은 보철 제작을 도와주거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은 지난 2000년 초반을 생각하면은 웹이 보급되면서 그 웹이란 플랫폼을 기반으로 2000부터 2010년까지는 인터넷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2010년 내외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후로 10년 동안은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죠. 지금 아무도 우리는 전화로 주문하지 않죠.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고 대리운전도 다 카카오티를 이용해서 그럽니다. 치과 산업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구강 스캐너, 즉 하드웨어 플랫폼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이 보급되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유의미한 이 보급률 1위였습니다. 이 보급률이 국내는 15%를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급된 다음에는 보급이 되는 이유에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들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지고 가격 경쟁이 시작된 거죠. 이제부터 들어오는 산업들은 단순히 이제 구강 스캔에 대한 산업이 아니라 구강 스캔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산업입니다. 즉, 단순히 스캔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디지털 마이그레이션의 첫 번째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점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진료는 지금의 진료와 오늘에서 10년 뒤의 진료는 지금의 진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근처에 있게 되고요. 그것들이 진료를 돕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저희와 환자와 대화하는 것을 돕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긴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병원과 환경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단계나 스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병원에서 데이터 임상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